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또 유엔의 세 가지 각각 다른 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거 민주주의 이래도 되느냐, 공식 의견 발표해라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나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다가 미국이나 EU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 자유 민주주의 시민들을 문재인이 깽판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깽판 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공개 사안을 통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공문에 이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현지 시각 9월 1일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칸 보고관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개 사안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라며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언론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다 라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이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며 공공분야에서의 시민의 권리에 공헌하는 주요한 요소다 라며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를 시도하는 한국의 언론중재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과 정보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 이 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표한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공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보고관의 공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인권이사회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공로될 경우에 이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나 안보리에 회부되어 강제력 있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유엔의 이례적인 연속 경고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야, 정말 기가 찹니다. 여기 보면 참 기가 차죠. 한국 언론 미쳤다 망했다. 한국 언론 미쳤습니까? 일부 미친 언론도 있긴 하더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언론중재법 적극 지지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으면 또 인권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인권이사회가 있죠. 그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우리 한국 정부에 공문 보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인권특별보고관이 또 그걸 또 지적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인권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인권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해서 되나? 니들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언론의 신뢰성을 높여줄 거야. 왜? 언론이 5배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함부로 글 쓰면 5배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글 쓰지 못하고 정말 신중하게 사실만 적시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의 신뢰를 높여준다 라고 한국 정부는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다. 그건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시점이 왜 하필 대선 직전이냐. 대선 직전에는 다양한 정보가 유통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 그렇게 해서 공통의 의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선인데 왜 그 대선 앞에 지금 이거 하느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아이린 칸, 야, 참 외국인들이 보기에, 국제사회가 보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겠죠. 그럼 인권이사회에서 인권보고관이 보고한 내용,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특별보고관이 보고한 내용, 이걸 가지고 의사
이사회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나오면 이 이사회에 당연히 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겠죠. 여기에서 또 반대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보고관 또 이사회 이런 데서 동시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이건 국제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크게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이나 이런 친중 국가들이 한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중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친중 정권을 유지하려면 이런 언론 말살을 해야 된다. 아무도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지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인권이사회에서는 뭐 어떤 제재안이 한국에 대한 제재안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독자 제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독자 제재하고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도와주는 국가에게는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이게 지금 미국의 독자 제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인권 말살, 표현의 자유 말살, 민주주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자 제재가 나올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입에 언론의 입에 그리고 국민의 입에 완전히 재갈을 채우는 이런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정권의 국전농단과 국가 파괴 행위를 보며 피 끓는 심정으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섰던 우리 애국 시민들,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청와대 전 대변인이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를 떠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발간한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에서 문재인이 그동안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비난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으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기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9월 1일 서울 통이동 역사책방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책은 일종의 코로나 난중일기다라며 선거 국민이다 보니 대통령의 방역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우리 정부의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는 주장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방역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나온 기록을 내놓기로 했다라며 책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로 문재인의 지금 거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책에는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른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 결근하고 침대에 누워버린 이야기를 비롯해 문재인이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를 할 때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다. 본인 소신과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들이라 라며 참모들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애국 시민들이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의 표현인데요. 문재인은 지난해 8월 검사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 확진자를 늘여놓고는 확진자 폭증은 광화문 집회 탓으로 돌리며 몇몇이 깽판 쳐서 많은 사람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느냐라며 경로했다는 내용이나 당시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시설에 수용된 한 정치평론가 유튜브 방송에서 음식을 불평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니 한심할 정도다.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민석 전 대변인은 대선이 다가오니 전직 검찰총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사람까지 까치발을 하고 무대 주변을 기웃거린다. 라며 윤석열 씨는 출마 선언 때 우리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했는데 왜, 무엇조차 담지 않은 거친 주장을 하는 그 만용이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며 야당 대선 후보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했는데요. 국민을 약탈하고 겁박하며 헌법을 유린하며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는 이 자들 반드시 정권을 교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문비어천가를 부르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 문비어천가 함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아주 좀 교묘한 지능적 문 안티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비어천가 책을 보면 이름도 뭐 승부사 문재인 문비어천가 책 제목답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아주 문재인을 뭐 어마어마하게 위인으로 빠뜨려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청와대는 콩가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재인은 확실하게 공산주의자구나 라는 것을 지금 내용을 많이 풍깁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자, 뭐냐면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뭐 기업 사냥꾼, 기업 때려잡기, 삼성 뭐 그러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라 라고 하는데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우리 망한다, 안 된다 라고 버티니까 아이씨 나 아내가 때려치워 하고는 그냥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누워버렸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콩가루 아닙니까?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 걸 공개를 하는가 하면 전 정말 놀란 내용인데, 문재인이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경제를 할 때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정치 경제 하셨죠. 근데 그때는 정치 경제였지 정치 경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학교 가서 정치학과에 가면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는 뭐냐?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알아서 돌아가죠. 그 시장에 맡기는 그 경제를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경제,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것,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이게 정치 경제예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정책이 잘못되면 인플레이션이 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지금 경제할 때가 아니라 정치 경제할 때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공산사회주의 이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게 어때서 하면 되지. 정치 경제 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왜곡된 경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 사상누각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정치 경제를 할 때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와대 참모진들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민들 있지 않겠습니까? 니들 소신하고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받아들여 따라와!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독재 행각을 벌였다. 라면서 문재인을 안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민을 약탈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하는데 왜 무엇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니 그거 뭐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까? 인권을 약탈하고 민주주의를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까? 난독증이냐? 무식하냐? 그러면서 그 만용이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 윤석열 용기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국민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을 비판한 이 정말 만용에, 그야말로 만용에 찌들려 있는 이 자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문비어천가 책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때 여러분들 보고 깽판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되었죠. 자, 보십시오. 검사 숫자를 연초에는 이런 식으로 1%대도 들어오지 않게끔 검사를 하다가 검사 숫자를 점점 늘려갑니다. 늘려가서 지금 2%대까지 올리죠.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집회 참가하면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이미지를 딱 주고 나서 집회 이후에 폭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5%, 6% 이상까지 올려버려요. 아니,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정치 방역해놓고, 그런데 8월 15일 날 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한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다. 2차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이거 보십시오. WHO에서 만든 한국의 검사 숫자예요. 1000명당 검사 비율입니다. 8월 이전에 2%대 초반 이렇게 하다가 8월 이후에 갑자기 5.9%, 6.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배, 3배가 나오죠. 검사를 2배, 3배 했는데 그걸 저자들이 깽판 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당시 생활 그 보호소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무확정 무증상 확진자였는데 그래서 아니 맛없다라고 하니까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지 뭐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상식이 없는 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식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망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총질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뭉쳐서 일단 대한민국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부 총질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